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여당의 내홍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한 진정한 윤석열맨 국민의힘 이영우 의원님을 오늘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 대선 때 참 고생하시는 모습 뵙고 그랬는데 네. 그 벌써 훌쩍 지나고 100일도 네. 훨씬 지나고 네. 네네. 아, 이제 이 취임하신 지 벌써 100일도 넘고 했는데 야, 그때 보면 이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네. 거의 하루 종일 뭐 네. 하루 17시간, 18시간 이상 아마 수행하신 거로 아는데 네.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땠습니까, 좀? 그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그 이유가 어떤 국민들의 열망도 그렇고 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그렇죠. 어떤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든지 모르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면 네. 밤 새벽 1시, 2시까지도 끝까지 그러니까요. 집에 네. 태워다 보내드리고 예. 또 가고 또 아침에 또 일찍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정말 네. 잠 거의 못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잠은 한 4시간 자면 좀 많이 잤고요. 네. 예,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예. 세상에. 야, 이건 정말 무슨 수험 생활도 아니고요. 아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저 한 7kg 정도 좀 빠졌고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본인이 본인 활동에서 본인 의지대로 다니면 좀 덜 피곤한데 네. 그 따라다니면서 그걸 누군가를 야 계속 수행하고 맞아요.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거 그거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한편으로는 좀 즐거웠던 좀 부분도 네네. 있었고, 제가 이제 정치 생활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큰 어떤 그 선거가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또 어디 가서 해보나. 네. 그리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즐겁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네. 이 수행 역할, 그러니까 물론 네. 후보였지만 수행 역할을 하는 게 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아무한테나 시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윤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게 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여러 의원님께 좀 전화가 왔었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수행실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오. 했을 때 저는 사실 수행실장의 역할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이 먼저 이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 김남국 의원이었고 아, 네네. 그다음에 이낙연 이제 우리 대표의 수행실장이 아마 오용환 네.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좀 젊은 사람이 이거 수행실장 맞나라고 아. 하고 이제 흔쾌히 허락을 했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실 이력이 좀 네. 독특하신데 네. 이 국가대표, 이 스켈레톤 네. 그리고 뭐죠? 루지 루지 국가대표. 네. 이쪽 하시고 또 이 국가대표 스켈레톤과 봅슬레이 감독까지 네,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스포츠맨이셨는데 네.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작용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수행실장을 또 호위무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요, 그런 거는 좀 둘째인 것 같고요. 아, 둘째고. 예, 예.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트라이애슬론 이제 고 최숙현 선수라고 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선배들이나 이제 감독 코치들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 선택을 네, 좀 네.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여당과 야당 그때 이제 네. 제 21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또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은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 가지고 네. 원구성 협상이 안 될 때 청문회가 열려서 저 혼자 이제 뭐 야당 문체위 네. 혼자 들어가고 여당 의원에서 네. 9명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선수의 대변을 좀 하고 또 네. 그 선수의 또 있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네. 파헤치고 네. 했던 부분이 선배 의원님도 전 진심으로 아. 했던 거를 선배 의원들은 야, 저 정무적 감각이 너무 좋다라는 어떤 평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기가 네. 됐군요. 아, 그렇군요. 참 의외인데. 근데 그 정치권에 들어오시게 된 것도 그 일반인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스포츠맨이셨다가 정치인으로 변신. 네. 왜 정치를 시작하시게 되신 겁니까? 저는 2018년도 평창 올림픽까지 한 네. 7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면서 선수나 동기부여를 좀 줬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네. 만약에 평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인프라 구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금메달, 봅슬레이에서 은메달,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을 그렇죠. 차지를 맞죠. 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어떤 스포츠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나 뭐 인원 축소 그런 것들을 다 네. 감액을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수들한테 야 다음 올림픽 한 번 더 따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 좀 결정권자나 아니면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람이 좀 되면 어떨까 해서 그렇네요. 그러면 정치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도전 한번 해보자. 그렇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변에서 그렇게 좀 해봐라라고 권유하시는 분도 계셨나요? 없었습니다. 다른 분. 아, 혼자 그냥 결정하신 건가요? 결정하셔서 어. 그 비례대표에 신청하시게 된 거고. 네,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솔직히 아는 의원님들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치권. 어. 아, 그렇네요. 스포츠 감독이니까 네, 아는 네, 정치권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 예. 가족 그래서 중에도 없으시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네. 저는 정치하고 뭐 거리가 먼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발탁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위성정당을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미래한국당을 하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최대 한 40석까지 막 네. 예, 비례대표를 차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뉴스를 예. 봐가지고 네, 네. 야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능할 것 네. 같은데 오. 도전 한번 해보자. 네. 했던 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네네. 결정하신 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때 유세 차량 이제 그 후보 차량을 보면 뭐 차량이 조금 크긴 하지만 네. 보통 한 4명, 5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차 안에. 네, 네, 네. 근데 그 운전사 음. 야, 사실은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보좌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 그게 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 좀 힘드셨습니까? 그때 하실 때. 저는 이제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네. 이 대통령하고 다니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네. 후보 시절 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어떤 이제 발언하는 거에 있어서 네. 취지가 그게 아닌데 네. 자꾸만 이제 어떤 방향성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은 어. 네. 다르게 비춰지는 그렇죠. 모습들이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다시 한번 뭐 얘기를 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뭐 이제 뭐 부정식품이랄지 뭐 아, 전두환 그런 발언이랄지 아, 예. 근데 발언 오해가 좀 있었죠, 네, 많은.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얘기를 듣고 끝까지 얘기를 또 들었다면은 그런 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건데 아. 자꾸만 이제 어떤 그런 방향성 자체가 좀 그렇죠.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톡 잘라서 이게 빼내 보면은 또 네네.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앞에서 옆에서 그렇죠. 보니까 네. 속 타죠, 사실은. 안타깝고. 네, 네, 네. 네, 그럼 또 반대로 좀 가장 보람차고 뭔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보람차고 행복했던 기억은 물론 뭐 3월 9일 네. 당선 당선이 네, 일은 있겠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어퍼컷을 했을 때 아. 생동감 넘친 했을 아, 때 네, 정말 생동감 넘쳤죠. 예, 스포츠맨 출신이시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어퍼컷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유세장을 한마디로 행사장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때 열기가 뜨거웠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대선을 하거나 총선, 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단상에서의 어떤 연설하는 게 그렇죠. 전부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대선 기간 그리고 지루한 어떤 그렇죠. 이런 대선의 연설을 우리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그렇죠. 행사 축제의 분위기로 그렇죠. 만들었던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가장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그 유행했어요. 그러니까요. 가기만 하면 무조건 어퍼컷 한번 날려달라고. 예, 예. 네, 또 워낙 지차옥에서 이제 함께 하셨으니까 좀 네. 사석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사석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스타일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수행실장을 임명받고 네. 같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어요. 네네. 사석에서. 좀 어색했겠는데, 네, 네. 어색했겠는데. 근데 저도 왜냐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윤석열 이제 후보의 수행실장 한다고 하니까 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검찰총장이니까
무섭지 않겠냐. 무섭다. 잘못하면 잡혀간다. 저희 부모님은 예, 이제 그러시니까. 근데 네. 이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말씀은 없었고 네. 저는 이제 묵묵히 이제 제 할 일을 예, 했었죠. 예, 예.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네. 그 어떤 운동을 했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편안하게 좀 이제 다가갔는데 아, 네. 네, 네. 워낙 소탈하시고 네, 털털하신 네. 분이세요. 호탕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뭐 사석에서 뭐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당신은 뭐 초선 후보인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네. 똑같은 거 먹고 예, 네. 똑같이 다니고 네. 같은 곳에서 자고 네. 예. 그러니까 뭐 동생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네. 정말 아주 막내 동생처럼 네. 그렇게 좀 편하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군요. 대해주셨어요. 아, 예, 그렇구나. 호탕하게. 아, 네. 안에서 뭐 김밥 같이 먹고. 그렇죠. 아, 그러면은 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미담이라든지 아니면 네. 남모를 일화도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나시는 게 제가 있으실까요? 그 대선 때 그 몸무게가 지금 한 거의 한 80, 한 7kg, 90kg 나갔는데. 네, 네.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힘을 내기 위해서 네. 많이 먹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미식가여 가지고 네.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시면은 네. 하나를 안 시키세요. 아. 많은 종류를 시키세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그런 가지 거 시켜서 시죠. 이제 맛을 보시고 네. 네. 또 많이는 드시진 않습니다. 네. 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많이 드시진 않습니다. 아, 예. 여러 그렇구나.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좀 많이 드시는 미식가이시지 분이지 대식가는 아니시죠? 대식가는 아니십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음식을 다 먹었던 어떤 참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수행시장님께서 그 네. 남은 음식 그러니 지겠는데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음식 잘 먹는 분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아,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네. 일정이 조금 빠르다 빨리 끝나면 네. 직접 집에 가셔가지고 선수 또 음식도 차려주시고 하세요. 아, 네. 오, 직접 차려주셨어요? 직접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일정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네, 이제 네. 같이 음식을 또 해먹는. 지방 갔다 오시면 좀 늦으면은 네. 라면도 끓여서 그렇죠, 그렇죠. 같이 좀 먹고 아, 맞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맛은 어땠나요? 너무 맛있죠. 아, 예.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음식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네네. 저도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예, 해외 전지훈련이나 합숙을 아, 많이 네. 하니까 네. 요리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일반인과 다른 어떤 조리법을 아시더라고요. 아, 라면도 다르다. 다르세요. 아, 뭐가 다른가요? 저도 비법이 먹어보고 궁금하네요. 싶네요, 아니 보통 통상 라면 넣고 스프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스프를 넣고 거기에 파를 넣고 계란을 다 하고 면은 따로 끓이세요. 따로 끓여요? 네, 따로 면을. 끓여요? 네, 기름을 먼저 빼시고. 아, 좀 담백하게. 네, 담백하게. 그래서 그 기름을 뺀 면을 거기다 넣는 거다. 네. 이야. 특이한데요? 그거 굉장히 정성이 필요한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는 오.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먹어본 분과 못 먹어본 분의 권력의 차이가 있다던데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라면을 네. 얻어 먹어본 분, 거기다가 아. 라면에 계란을 하나 넣은 사람과 두 개 넣은 사람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넣어주셨나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몇 개까지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랑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실 대통령 후보가 차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막 통화하고 네. 자료 보고 하는데 네. 그 통화가 사실 굉장히 비밀 통화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그걸 다 듣게 계시잖아요. 거기서 네. 얘 대화하는 거 뭐 다 듣게 되시는데 근데 그 얘기들이 우리 이용우 의원님 위해서 한마디도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용우 의원은 정말 인무게가 정말 천근만근이다 네. 하는데 그거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정말 이용우 의원님 한 한마디도 발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에 수행시장을 할 때부터 네. 첫 번째 역할은 제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귀 닫고 입 닫고 네. 예, 제 임무에 충실을 하자. 왜 그러냐면 모든 언론인분들이나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네. 그때 이제 후보 대통령님의 어떤 일정이나 네. 아니면은 상태 대통령님의 이제 뭐 기분이 어떠신지 그렇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큰 어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대선판에서 네. 이 그르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아. 제가 제 스스로 많이 좀 마음을 다스리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거 입
갖고 있는 게 그 세상에서 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특히 저희 같은 언론인은 계속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네. 아니, 뭐 그냥 겉모습만 봬도 과묵해 보이시긴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 또 말을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네. 말도 잘하시는데 네. 그 참으시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그 임금 nim기는 당나귀기 그쵸. 그거 말하고 싶어 미칠 텐데 참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시다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윤핵관 하지만 사실은 윤핵관을 대통령과 거리로만 따진다면 네. 우리 이용호 의원님만큼 핵관은 없어서요. 맞아. 매일 붙어 계셨으니까 거의 네. 뭐 30cm 이내에서 붙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큰 윤핵관이시지만 또 윤핵관 논란도 많은데 네. 현재 윤핵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대체? 저 보시기에 네. 어떤 분은 이게- 20명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네. 50명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게 좀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윤핵관이라는 게 어. 윤핵관 뭐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문구가 나온 자체도 전 잘못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는 물론 이제 윤핵관이라는 그 이름은 좋은데 그게 대부분 부정적으로 항상 언론에 부정적이죠.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윤핵관인데 네. 이상하게 언론에 대해서는 윤핵관으로 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발언을 안 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거리를 따지면은 네, 발언을 하시면 아마 당장 윤핵관으로 들어갈 텐데 네. 워낙 조심을 하셔서 그렇지 않은가 맞습니다. 싶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근- 이제 예.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분이 권성동 네, 원내대표시잖아요. 네. 지금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 책임론, 뭐 친윤 이선 후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윤핵관 직을 맡은 게 없어요. 후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긴 윤핵관은 맡은 직이 없다. 예, 예. 후퇴할 직이 없다. 직이 없는데 자꾸 윤핵관은 물러나라고 하는데 맡은 직이 없는데 어떻게 물러날 물러납니까? 어디 벼랑으로 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건지. 아, 그치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면 어떤 국민이 건지. 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선으로 후퇴라는 말이 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예. 일선에도 없는데 이선도 없는 거죠. 근데 맡은 아마 직이 없는데. 딱 한 분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그쵸. 그분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네. 하죠. 그리고 네,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의원총회가 있었고 네. 뭐 결국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인해 생긴 이 비대위 논란. 네. 야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아마 이 오늘 그 의총에서 이제 아마 지금 뭐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순간에도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오늘 의총에서 한마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뭐 상식적입니다. 이게 네. 어떤 거냐면 지난 토요일 날 네. 긴급 의총을 좀 열렸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 중지를 모은 게 권성동 대표가 네. 추석 전에 새 비대위원을 구성을 하고 네.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는 것은 비대위 다 구성해 놓고 안정화시키고 자기는 사퇴하겠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내려서 좋다. 그러면 권성동 대표의 거취는 우리가 여기에서 확정을 짓고 네. 다음 의총 때 그러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당원 당규를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다시 또 원점으로 원점으로.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거취 문제를 문제. 또 논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결론 나온 부분이 있나요? 아직 결론은 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권성동 의원 사퇴에 반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네. 반대하고 아니면 뭐 그걸 떠나가지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예, 새 비대위원 구성하고 네. 자기는 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사퇴를 좀 하시려고 마음을 결정을 하셨구나. 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네. 야당이 아닙니다. 네, 네. 야당은 잘못하면 사표 던지고 나가면 되거든요. 네, 네. 지금은 여당이고 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정당한 절차나 그런 걸 밟아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네. 새 원내대표를 구성하고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하고 다 마친 후에 네, 네. 사퇴하는 거는 좋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대선 때 네.
그 사실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가출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방까지 쫓아가고 국회에서 껴안고 참 고민 엄청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볼 때 대통령 그때 심정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대통령께서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 보면은. 높게? 예. 네. 어찌됐건 대선을 우리가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되는 것보다는 네. 우리의 당원들의 염원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어찌됐건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대하겠다라는 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개혁, 당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네. 당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 네. 이준석 대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셨어요.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냥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0.73%로 이겼잖아요. 네.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죠. 왜 기적이냐면 민주당 의석수 180석에 네. 그다음에 시도의회 거의 다 90% 석권을 장악했죠. 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적으로 11월 5일 날 네. 단일 후보가 후보가 되고 네. 12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되냐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아.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렇죠. 씨름을 해왔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선거 활동 유세를 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편치 않은데. 네. 그래서 12월 6일 날 김종인이 이제 총괄위원장으로 네. 선임되고 그러고 나서 선거운동 좀 하자 네.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나가는 바람에 그렇죠. 네. 또 당에 또 분란이 있고 네. 언론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주목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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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지방 일정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슈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한번 또 와서 이제 잘 해보자 네. 예. 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 또 6선대위원회를 전부 다 이거는 사직시킨다라고 네, 네, 네. 딱 했을 때 그러면은 정작 본인은 네. 거취를 어떻게 좀 놓아야 되나 네. 이 문제로 또 한 20일 정도 시간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 사퇴하시고 음. 또 이 선대위 다이어트에서 선대본으로 네. 되고 나서 야 이제 진짜 선거운동 좀 하자. 네. 근데 이준석 대표 다시 한번 또 또 나가시더라고요. 나. 그렇구만. 그래서 돌아오니까 네. 2월 초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월 다 2월부터 갔죠 거의. 한 3월 6일까지 예. 한 달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그런 의미로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악조건.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그러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윤 대통령이 자신을 EXX 저 XX라고 불렀다고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문제 삼았는데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호탕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저는 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는 게 네. 제가 대통령을 거의 10개월 동안 좀 모셔왔잖아요. 네네. 근데 10개월 동안 모셔왔는데 물론 화통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은 비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활동을 했던 거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선 바쁜 와중에도 어떤 이준석 대표가 AI 윤석열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틀을 꼬박 새서 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 또 어떤 복주머니 네, 복주머니 네. 맞아요. 또 비단 부분, 주머니. 비단 주머니 그런 네. 부분 또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또 점심 오찬도 하고 네. 만찬도 하고 굉장히 많이 좀 들어줬던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대통령께서는 항상 지금 보면 뭐 나이, 학력, 그다음에 성별, 지역 관련 없이 전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좀 봐요. 네. 그래서 좀 이준석 당대표가 좀 다가왔으면 네. 좀 더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얘기가 좀 진행됐을 건데 네. 저는 좀 언론이나 좀 SNS 이런 네. 방법은 저는 대통령한테 한다는 것은 조금 네.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네.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로 또 가처분 신청서를 네네. 어제 제출한 네, 것으로 그렇죠.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리더십 있게 네. 좀 품어야 한다. 네. 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 네. 대선 기간 때 울산까지 가셔가지고 네. 올라와라 같이 네. 해보자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우총장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탄핵까지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계기까지 발생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 이준석 대표를 직접 가서 이렇게 그렇죠. 품고 그렇죠. 손잡아주는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저는 대통령님의 어떤 포용력의 리더십은 다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당의 내용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네. 어떻게 보면 폭주라고 할까요? 멈추지 네.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직접적인 컨택을 네. 하시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적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예. 3-4번은 네네. 품어보자.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하고 대통령일 때하고의 어떤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예, 예.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전적으로 이거는 당에 대한 일이지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 국정 운영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윤핵관이나 네. 당에 대해 네. 불만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당에서 수습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 의총 때 이 비대위 의결과 함께 또 하나 의결한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예요. 네. 네. 근데 추가 징계하면 징계 기간 늘리는 게 있고 또 제명하는 게 있고 한데 네. 도대체 추가 징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직 윤리도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 의총에서 논의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물론 이준석 대표가 다운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받는다면 네. 어떤 당과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좀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서로 간의 어떤 자중이나 좀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글쎄 저도 이번에 보면 이준석 대표도 바로 가처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당도 바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좀 주고 보면서 이게 약간 쿨다운 하다 보면 또 네. 새롭게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서로 폭주하다 보면 정말 부딪히면 다 박살나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징계 6개월을 네. 받았잖아요. 네. 이게 뭐 제명이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네, 네. 징계 6개월이라면은 스스로 조사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헤쳐나가고 다시 돌아온다면 네. 오히려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네. 그렇게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네. 참.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폭주하고 네. 여기서 또 징계하고 네. 그러다 싸움이 가다 결국 뭐 이준석하고 완전히 갈라서 갖고 혹시나 분당이 된다거나 뭐 네. 이런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걱정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두 가지 관점을 좀 다 보는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창당에 실패를 한번 겪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네, 네. 뭐 바른미래당, 새로운 그렇죠. 미래당 보고 창당을 했을 때 그 분열, 네. 그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미 경험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창당을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는 좀 보는데 네. 예. 한편으로는 또 요즘 보면 당원 가입을 계속 유도를 좀 하고 있고 네, 제안을 네, 또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을 좀 만나고 모집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모습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더 이제 어떤 창당을 했을 때 네. 새로운 창당을 했을 때 그 당원들이 모두 어떤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또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방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건 뭔가 당내에서 뭔가 자기의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측면 같긴 해서 본인도 또 분당이나 탈당은 네. 없다고 하긴 예, 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인적 쇄신, 네. 뭐 각종 쇄신을 이제 하겠다고 하시고 이제 대통령실도 개편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뭔가 윤 대통령이 새로운 면모 또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서 정말 이제 지지율 20%대, 30% 초반대 올라왔지만 네. 이걸 뛰어넘어서 다시 이 공중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려고 지금 인적 쇄신을 하신 거 네, 아닐까라는 네. 좀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정권 초기 지금 이제 100일 막 지났는데 네.
대통령께서도 좀 도스피핑으로 해서 국민들하고 좀 가깝게 가려고 그렇죠. 했던 네. 부분도 물론 네. 있지만은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실패라기보다는 네. 어떤 임명에 관해서 조금은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뒀으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네. 교육부 장관이나 네. 아니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는 후보 한 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님이 그렇죠. 이제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통령님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은 너무 우직하세요. 아. 너무 네. 정직하시고. 네. 네. 아. 근데 저도 정치이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없는 것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릴 부분도 좀 네. 있을 그렇죠. 거고. 조금은 예, 예. 쇼맨십은 필요해요. 사실 정치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도 뚜렷하게 좀 이 발표를 좀 해야 네. 되는데 좀 똑같은 것 같아요. 후보 시절 때 마찬가지로 네. 모든 이슈가 당의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와 당의 갈등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정책들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런 네.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묻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시선에서는 네. 공정화 상식으로 해서 국민을 만들어줬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밖에 못하냐 어떤 비난이 좀 받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참담하면서도 안타깝고 제가 10개월 동안 네. 그 지켜본 바 이걸 정말 네.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또 우리 윤 대통령 수행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님도 좀 가까이서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지금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잡음이 일어나는 네네. 부분들도 있는데 음. 가까이서 지켜본 김 여사님에 있어서 좀 인상남에 깊은 어떤 네. 일화가 있으시거나 말씀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차분하세요. 네. 아, 차분하시다. 예, 네. 차분하시고 제가 아침에 가면 항상 네. 뭐 우유나 커피나 음료나 챙겨주시고. 어떻게든 꼭 챙겨려고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 예, 항상 걱정해 주시고.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네. 김건희 여사님이 뭘 잘못했나? 예, 한번 짚어보면요.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렇죠. 뭐 네. 딱히 딱 집어서 뭐 큰 잘못. 아니 김혜경 여사처럼 법화를 불법 사용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여사님 뭘 잘못했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야당의 어떤 프레임을 좀 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뭐 전 지금 대표죠. 이재명 네. 대표.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꼭 그거에 빗대어서 같이 네. 야당에서 좀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좀 맞아요. 잘못된 것 정치공세죠. 같고요. 다만 이제 자꾸만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팬클럽에 대해서 네, 네. 가장 많이 좀 나오는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정 관련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뭐 비서실 일정 팀이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 경호처에서 조금만 좀 이제 신중하게 좀 단속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좀 봤을 때 네. 네. 뭐가 문제일까? 네.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잘못했나? 윤 대통령도 뭐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네네.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네. 김건희 여사도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심하고 조금씩 좀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참 그것도 안타깝네요.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이제 계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예. 대통령하고 네네. 3분 동안 즉석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보니까 서로 또 축하할 거 축하하고 고마울 거 고맙다고 하고 또 만나자고 다 얘기하셨어요. 네네. 이것만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막상 또 실제가 보면 안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윤석열 국정운영에 협조를 해줄까요? 저는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180석의 그렇죠. 의회 네. 90%를 가지고 대선에 졌다는 것은 네.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좀 봐요. 그렇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네. 비판의 민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선거를 봤을 때 전초전을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총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총선에서 실패한다면은 네. 뭐 대선, 지선 다 물 건너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 민주당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선되고 처음에 얘기한 게 민생 개혁, 그렇죠. 협치 네. 언제든지
정부에서 협치가 가능하다, 자기는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을 했고 네. 또 먼저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또 했잖아요. 글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먼저 제안했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도덕적인 좀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잘하는 게 앞에서는 네.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네. 정말 뒤통수 딱 때리면서 발목 네. 잘 잡아요, 네, 그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도 큰 맞아요. 변수로 네.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경찰, 검찰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이 대표의 수사 앞으로 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 돌아가는 수사는 잘 모르지만은 네. 어떤 그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꾸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탄 국회의원이다. 그다음에 겹겹이 싼다. 뭐 네. 당원 뭐 개정해가지고 네, 네. 또 하나의 이제 뭐 방탄복을 입는다. 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면 돼요. 방탄 국회의원이 아니고 난 네. 방탄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네. 본인 스스로가 아, 방탄복 벗고 나와서. 네,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 네. 예. 아, 근데 그분이 벗을까 모르겠네. 지금까지 그렇게 네 겹을 입었는데 하나 벗기도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 이제 의원님 뭐 지금까지 대선도 치르고 총선 대선 다 치르시고 정말 산전수전 네. 다 겪으셨는데 이제 정치 비례대표로만 하셨잖아요. 네. 네. 지역구 의원도 좀 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예. 지역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구는 이제 뭐 정치 시작하면서 네. 저는 이게 아직 좀 물론 부족한 면도 많지만은 네. 정치인으로 이제 발을 디뎠으니까 네. 비례대표하고 또 이제 지역구도 좀 나가서 이제 또 당선도 되고 싶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지역을 좀 제가 좀 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는 아직 이른 아직 좀 시점이어서 이르고. 네. 예, 차차 천천히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럼 고향이 어떠십니까 혹시? 저는 고향은 전북 전주입니다. 아, 전주. 예. 아, 근데 거기 나가긴 좀 너무 험진데요? 예,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네네. 근데 아버님이 정치적으로 다시는 전주 땅을 좀 밟지 말아라고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아버님께서 그렇죠. 저희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저도 이제 국민의힘 오기 전까지는 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지역의 어떤 균형된 어떤 정치가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나라는 그렇죠. 좀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님께서 유세 현장에서 아마 대구에 갔을 때 네. 호남이 발전해야 영남이 발전합니다. 네. 아. 예,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대구에서. 예.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떤 지역주의보다는 맞아요. 진짜로 좀 화합하는 단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느 지역이라고 어느 당만 찍어줘 이거는 너무 네. 옛날식이고. 그래서 저도 좀 편안하게 전주도 좀 갈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갈 수 있는. 아 근데 정말 고향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 친지분들, 아는 분들이 야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원 나왔다 좋긴 하지만 왜 그게 하필 국힘이냐라고 또 이게 좀 뭔가 좀 맞득치 네. 않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은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님하고 이제 그 유세를 이제 5.18 민주공원 이제 갔을 때도 네, 비난을 좀 저 받을 때도 너무나 좀 이제 마음이 좀 뭉클했던 부분이 네. 단순히 내 고향에 와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글쎄요, 들고 그러네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상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이 정치의 어떤 균형적인 부분, 지역 갈등은 정말 네. 해소돼야 할 첫 번째 네. 어떤 해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거나 또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고 싶다는 것보다는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때도 어젓하게 어떤 고향길 편안하게 좀 갈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도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민들께 또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꼭 나라가 성공하고 국민들이 좀 편안함을 좀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윤 정부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민생 현안을 좀 돌보고 경제 성장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아주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한 우리 이용우 의원님을 만나뵀는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또 그리고 또 윤핵관들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니까 윤핵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하고 또 네. 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치 펀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ow,